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선수 팬 여러분, 그리고 공작가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잠실 지금 올림픽 경기장인데요. 핸드볼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밤에 여기 뒤에 보니까는 전부 다 이제 당일 투표, 수개표, 부정선거, 재선거 지금 구호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 조정진 트루스 데일리 대표님 모시고 잠깐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지금 며칠째 잠 못 주무시는 거죠? 네, 조금 아까 좀 자고 나왔습니다. 예, 지금 거의 한 일주일째 계신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뭐 월요일날 뭐 구속되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무슨 내용입니까? 5.18 피소로 제가 16개가 돼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500만 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구공판이라고 아주 낯선 용어인데요. 제가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피소된 동지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그걸 내면 안 된다. 선례가 된다. 그리고 물론 이제 뭐 500만 원은 거액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한 달 전인가요? 통장이 전부 다 가압류되고 어제 우편물로 어제인가요? 그저께 15일까지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출두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15일 날 서울 서부지검 검찰청으로 하여간 출두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뭐 별일 없으면 구속될 것 같습니다. 아주 영광스럽게요.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제가 트루스 데일리 대표할 때, 스카이 데일리 대표로 있을 때, 예. 저희가 전략적으로 만든 5.18 특별판을 예. 그 당시 모 집회에서 저희 신년 할애식 할 때 점심 시간에 뭐라 그러죠? 축사인가요? 예.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밥 먹을 때 말해주는 거. 그래서 예. 거길 가면서 제가 회사 대표니까 제가 만든 신문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소개해 줬습니다. 뭐 5.18은 뭐 DJ와 연결되는 문제. 그 제목 14자를 읽었는데 제가 만든 신문의 제목을 읽었다는 이유로 이제 비소가 돼 갔고요. 500만 원 벌금이 나왔고요. 저는 이제 뭐 변호사를 선임할 저력이 안 되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는 내면 안 된다. 선례가 된다 그래가지고 안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가지고 5.18 특별법 위반으로 500만 원 벌금이 부과됐고요. 그거를 내질 않고 그게 종이로 뭐 오면은 정식 재판 청구하는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종이를 못 받았습니다. 문자는 받았는데 근데 문자는 의미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종이를 받아야 그때부터 유효 기간이 된다 그래서 종이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거나 좀 그랬는데 이제 통장 가압류가 되고 소환장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소환장이 15일 날부로 출두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왔습니다. 어제. 예. 지금 여기서 지금 일주일째 지금 계시는데 여기 분위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선거 당일날 저희가 인천 계양을에서 김현태 후보 출구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신문사 직원들하고 자원봉사분들 8분이 하루 종일 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 반까지. 그랬는데 우리가 조사한 결과 29.6%가 나왔어요. 오. 근데 나중에 개봉하는 거 보니까 김현태 후보가 5%가 나오더라고요. 여론 조작이죠. 여론 조작에 저희가 증거를 잡으려고 그런 행동을 했고, 그리고 저녁에 거기서 이제 전한길 대표님하고 묘산 대사, 미국에서 오신 또 프랭크 박사 등등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이제 이런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천으로 옮겨가지고 과천에서 이틀 또 아주 가열차게 좀 세게 시위를 하는데 현장에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실 제7투표구 있죠? 우성아파트. 거기에 이제 가서 현장에 경찰들 3,000여 명이 동원돼가지고 우리 애국지킴이 200여 분의 애국지킴이들이 진짜 결사 지키고 있던 부정선거 증거물이 될 수 있는 우편 투표함 그거를 강제로 강탈하는 장면을 현재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기사화했고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21살짜리 가명 김주열 군이
이제 기절을 하고요. 그리고 어르신, 그때 어르신이 6분이 계셨거든요. 오른쪽에 4분, 왼쪽에 3분이 계셨는데 그분들도 다 끌려 나오는 장면 많이들 보셨죠? 저는 바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고 국민들, 특히 2030 청년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그 투표함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대한민국 6.3 민주화 운동이 지금 거의 1979년, 80년 이래 40여 년 만에 제대로 된 민주화 운동. 그동안 40여 년 동안은 좌파 민주화 운동이었거든요.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주체 사상파, 조사파들이 주도했는데, 이제는 진짜 이념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젊은 청년들이 나섰습니다. 아마 굉장히 거룩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인력들이 몇 명 되지 않지만은 모든 기자들, 그리고 우리 임직원들이 총동원에 대해서 여기서 현장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엊그저께 좀 뭐 여기 뭐죠? 대진년 사건으로 약간 뭐 혼동이 있었는데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2030 청년들 여기 또 견장 달고 다니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아주 지혜롭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조금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이 친구들이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한 친구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 또 일반 대학을 나온 친구 있고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친구도 있고 그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상당히 근데 굉장히 겸손해요. 그리고 뭔 일이 생기면 혼자 결단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상의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고, 그래서 대진년 퇴출 문제도 큰 소리 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너희들이 있을 곳이 여기 아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보내. 그래서 기존에 여기 미안하지만 기존에 아스팔트 운동을 이끌던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여기 와서 자꾸 한 수 가르치시려고 그래요. 어제도 몇 번 만났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동안 고생하신 덕분에 이런 젊은이들이 영향을 미치고 계몽이 된 건 있지만 지금은 이분들한테 주도권을 넘겨야 됩니다. 이미 또 하고 있고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숫자 채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면 됩니다라고 잘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이제 일본에서 오신 분도 여기서 만났는데 제1교포도 민단 차원에서 아마 대응을 하고 후원을 하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까 면담에서 이렇게 조금 아까 헤어졌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가 진짜 오랜만에 듣는 진짜 민주화 운동 성지로서 2030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고 굉장히 힘은 들지만 굉장히 행복하고 아름답습니다. 뭐 설사 제가 월요일 날 뭐 구속이 되더라도 저는 너무 행복해요. 또 제 후배들 또 동료들 이런 멋진 공간에서 여기 되게 좋아요. 이것저것 떠나서 가족들끼리 이렇게 애국 산책을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젊은이들의 애국 지킴이 모습을 보면, 근데 지난번에 잠실 우성 아파트에서 많은 친구들하고 1시간 이상 제가 상의를 했는데 많이 두려워해요. 경찰들이 강압적으로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두려움을 하고 있는데 당연한 거죠. 당연히 두렵죠. 그래서 제가 제 경험으로 저는 노조를 했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옆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옆에 있는 분을 체온을 믿고 스크램 짜고 계속 노래를 부르시고 외치시면은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격려할 때도 애국가를 부르십시오. 애국가 부르시면은 자기도 모르게 울긋불긋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 당시에 현역 군인이 한 분 계셨어요. 마스크 쓰고 몰라 모자 쓰고. 근데 그 자리에서 상담을 해요. 현역 군인인데 어떻게 하냐고. 진짜 고민 많이 했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현역 군인이 시위하다 걸리면은 그냥 그날 영장 가지 않습니까? 진짜 답변하기 어려웠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웠습니다. 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군대를 갖고 물론 직업이기도 하지만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늘이 함께 할 겁니다. 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불행이라면 불행이지만은 그날 경찰들이 거기 시위에 참여했던 분들을 분리만 했지 그 체포를 하거나 연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 그 여성 한 분이 막 소리를 질렀는데요. 영장 제시해라고 했는데 뭐 중국인은 아닌 한국인 같아요. 그 말하는 분은 우리는 체포하는 게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뭐 김은혜 의원이 뭐 자기가 체포를 막았다 그러는데 그건 아닌 거고요. 처음부터 체포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분리를 하고 안에 있던 자기들의 부정선거 증거였던 그 투표함을 그 반출해 가는, 그 우리 입장에서는 탈취해 가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시던
한 70여 분을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밖으로 끌어내는 거로 자기들이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분을 며칠 후에 만났습니다. 연락을 해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만났는데 며칠 연락이 안 됐는데 요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말았는데 여성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나라 경찰들 진짜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여성 4명이 여성 한 분, 우리 애국 지킴이 한 분을 진짜 발로 잡아당겨서 끄는데 이분은 특수훈련 받았거든요. 네. 특수직종에 있는 분인데 너무 허약하더래요, 여경들이. 어떻게 저런 몸으로 저런 체력 갖고 경찰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15분 정도 버틴기다가 그냥 끌려가 줬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급소 몇 대 때리고 여기 손 같은 거 하면 부러지겠더래요. 아주 나약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우픈 현실을 체험했다고 대한민국 경찰들 체력 관리 좀 하라고 부탁을 하더라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 전쟁 와중에 진짜 그런 또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그 뒤에 후문에 있었던 그때 앞쪽 정문에는 한 150분 정도의 애국 지킴이가 있었고요. 뒤쪽은 한 70분 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기자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았는데 다행히 그 제주도에서 오신 꾸꾸진이라고 하는 우리 진짜 애국 유튜브께서 그 오른쪽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어요. 먼지 많이 쌓이는데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생방송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 국민에게 알려진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경찰이 쳐들어오거나 뭐 깡패들이 오거나 할 때는 하여간 카메라를 켜십시오. 켜셔서 무조건 증거로 남기셔서 많이 알리십시오. 그게 지금의 21세기의 지금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고, 그게 또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뭐 제가 있던 레거시 미디어를 포함해서 모든 언론이 이제 입을 닫고 눈을 감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동안 미디어 취급도 못 받고 언론 중재의 대상도 아니었지만은 지금은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이나 사진 몇 장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민주화 혁명을 앞당기고 있고 지금 거의 완성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스팔트에서 운동해 오시고 목숨까지 바치신 분들, 진짜 교도소 가신 분들, 또 교도소에 지금도 계신 뭐 부정선거를 타파하려고 개헌까지 내리신 윤석열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게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금 요 책이 있던데 요 책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요거는 뭐 2년 전인가요? 2년 전 작년 스탑 더 스틸. 제가 어디요? 제가 있던 데가 어디죠?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 있을 때 도태우 변호사가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뭐 재미없을 수 있는 책인데 안 팔릴 수 있는 책인데 그 민경욱 의원 있잖아요. 인천 연수원에서 부정선거로 떨어지신 민경욱 의원의 대법원 판결문, 이거를 분석한 책인데요. 이 안에 부정선거의 한 50여 가지 사례,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배춘집 투표지라든가 일장기 투표지라든가 뭐 등등등등,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황교안 전 총리께서 부정선거의 정치인 중에, 우리 관료 중에 최초로 눈을 개몽이 되셔갖고 지금 거리에 나오셨고, 여기도 뭐 하루에 몇 번씩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유화혁신당을 만든 계기가 된 게 이거예요. 그분이 박주현 변호사한테 이끌려가지고 부정선거를 부인하셨대요. 계속 부인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재개표 현장에 가서 말도 안 되는 표가 커튼 뒤에 있는 대법관이 통과하는 걸 보고, 이분도 공안 검사 출신이고 부정선거를 담당하는 검사였거든요. 저거 분명히 부정선거 증거인데 왜 통과를 시키냐고 거기서 막 화를 내시고 그러면서 개몽이 되셨어요. 그 모든 내용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여기 있는 그 자원봉사자분들이 그냥 재개헌표 하나만 갖고, 그 용어 하나만 갖고 계속 운동을 하시고 그러시길래 일단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런 무장을 좀 했으면 좋아가지고 여기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드리려고 한 60권을 갖고 왔습니다. 그 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게 한 11,000권 정도가 지금 아직도 교보문고하고 인터넷 서점에서 지금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부정선거에 대한 게 대부분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부정선거가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됐는지, 특히 요번 6.3 선거 때는 그동안에 나왔던 것 전체가 다 동원이 된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서울시에 말도 안 되는 정원호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본투표까지 손을 댔습니다. 과거에는 본투표 증거가 많지 않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후보가 6명이었는데 1명은 기부업하고요. 2명짜리 진짜 유령 투표지를 만든 게 지금 제보가 저희한테 한 30여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부정선 상대를 알아야,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론 부장을 하기 위해서 좀 권하려고 책을 지금도 한 20권 갖고 와 있는데요. 꼭 필요한 분들에게 이건 전달해 주고요. 예, 서점에 팔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분들은 예, 서점에 팔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리고 지금 그 5.18 특별법이 사실은 뭐 대한민국의 헌법 21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금 침해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5.18 특별법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법이죠. 예.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북한학 박사잖아요. 북한학 학자잖아요. 언론인이기 이전에 학자인데 5.18 특별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8조 1항에는 5.18을 말을 하거나 비판하거나 거론하면은 뭐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때린다는 조항이 있어요. 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6.25는 우리가 김일성이 러시아 스탈린이나 중국의 마오쩌둥의 협조를 받아서 탱크를 앞세워서 남침을 한 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이미 검증이 된 거, 확인된 건데, 예. 미국에 있는 뭐 시카고 대학에 있는 유명한 교수, 우리나라 과거에 동국대학에 있던 뭐 강정구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북침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 학자님과 주장한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걸 우리가 구속을 하거나 제재를 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약간 또라이거나 아니면 좀 이상한 학설주의자라고 주장하지 그걸 제재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5.18은 아시다시피 정체불명의 괴한들 600여 명을 포함해서 그 당시 남쪽에서 그 활동하고 있던 간첩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뭐 그때 간첩이 실제 잡히기도 했습니다. 5.18을 오면서 몇 명 체포된 것도 있고 그 모든 거를 저희가 스카이데일리에 있을 때 60여 회 시리즈를 통해서 다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거를 묶은 게 5.18 특별판이에요. 근데 5.18 특별법에 보면은 8조 1항에 그걸 다루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때린다고 돼 있는데 그 당시 야당에 그래도 조금의 역할을 해갖고 8조 2항에는 학문과 예술 그리고 언론 보도 그 사회 진보를 위한 언론 보도를 위할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학자나 예술가나 우리 언론인들은 처벌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거를 믿고 5.18 진실을 밝히려고 언론인으로서 또 학자로서 역할을 한 건데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광주 5.18 기념재단, 광주시청 그리고 좌파 시민단체 여기서는 8조 2항을 무시하고 8조 1항을 갖고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고소고발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례가 저고요. 그동안에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는 15분이 넘거든요. 그 중에는 이제 그 지만원 선생이 이제 대표적으로 74건이 비소가 되어 있고요. 우리 유명한 소설가 작가 김균화 작가님, 그리고 북한에서 오신 김태산 선생님, 광주에서 5.18을 직접 체험하신 소설가 시인 정재학 시인님, 그리고 우리 스카이데일리에 칼럼과 글을 연재해 주신 조명길 교수님, 그리고 북한에서 오신 소설가 이주성 작가님, 뭐 하여간 무진장 많은 분들이 5.18 이 특별법으로 피소가 돼 있어요. 다 5.18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그게 사실은 위헌 아닙니까? 네. 말 자체가 되지 않는데 그 몇 년 전에 그 이용식 교수님을 포함해서 5.18 학회 분들이 그 헌법재판소에 의원 소속을 했습니다. 근데 기각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5.18 피해자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 이제 의원 제청을 했기 때문에 기각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잘 아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하상 변호사님을 이하상 변호사님께서 저를 포함해서 5.18 피소 당사자들 모아가지고 지금 현재 의원 제청 소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 되면은 좀 판결이 달라지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검찰이 이거를 시간이 충분한데도 저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통장을 압류하고 저를 인신 구속하려고 하는 거는 명백하게 이거는 언론 자유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거를 침범하는 진짜 반민주적인 행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헌법을 유린하고 이런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이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불복하지 않을 거고요. 뭐 설사 어디 가더라도 뭐 가면은 또 윤 대통령 만날 수 있으니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뭐 제가 공무원 생활을 못했는데 뭐 정부에서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하니까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뭐 제가 뭐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영광보다는 어두운 길을 걸어왔는데 이렇게 또 많이 아껴주시고 또 엊그저께 본의 아니게 자연스럽게 책 소개하다가 대화가 시작되었고 4시간 반 동안 긴 시간을 이렇게 대화를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젊은 분들이 이렇게 깨어나는데 도움이 됐다고 그래갖고 그거로 역할을 좀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예. 우리 젊은 우리 2030 우리 또 요즘은 또 10대 청년들까지도 이렇게 막 나오던데 우리 미래 세대 후배 세대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성 선생님이 미래 세대라고 했는데 여기서 겪어보니까 그분들이 현 세대들고요. 우리가 9세대가 된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머리가 하얀데 진짜 2030 이 청년 세대들이 지금의 이 주역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하는 일, 우리는 선입견도 있고 잘못된 아픔,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권위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약간 분노 조절 장애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부족한 게 좀 많아요. 좀 욱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신중하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는 이제 와서 다음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떤 것도 가르치려고 하거나 가르칠 것도 없지만 그냥 듣기만 하고 그랬는데 와서 물어봐 주기도 하고 특히 오늘 아침에 아까 9시 반에 이 안에 뭐 체육인들이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온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질문해서 그래도 노조를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경찰을 동행시키고 거기 들어가는 분이 뭐 5명이면은 여기서 우리 신뢰할 만한 여기 이제 6.3 민주화 성기 지킴이 그리고 또 우리가 신뢰할 만한 어른들 또 그중에 이제 변호사도 있으면 좋고 이분들이 같은 숫자로 같이 동행을 해라. 그럼 거기 가서 부정선거에 부정선거 증거들을 몰래 탈취할 확률이 많아서 이제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저쪽에 방송 레거시 미디어들이 뭐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뭐 가방을 뒤진다고 또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할 수 있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지혜를 찾아가면 우리가 아무도 안 갔던 길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갔던 길을 함께 같이 지혜를 모아서 가면은 합리적으로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어요. 예, 방해만 안 되면 돼요. 방해만 안 되면 돼요. 그걸 예. 너무나 절절히 깨닫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보시기에 지금 언론이 좀 변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제가 느낀 걸 그냥 말씀드리면은 예. 그동안 이제 김일성의 아이들, 김정은의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맹비난해왔고 우리 체제에 맞지 않는 과거에 어떻게 보면 전대협이나 통진당의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로 저희가 이제 의심하고 있는 대진년 친구들이 아마 초창기에 일부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 진짜 이 불의에 일어나서 여야도 아니고 좌우도 아닌 차원에서 그 친구들이 왔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는 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제안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처음에 부정선거라는 용어를 좀 자제하고 재선거만 주장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이 부정선거라는 용어를 쓰면은 음모론이라 그래갖고 기자 본인도 좀 뻘쭘하고 또 위에 있는 데스크들도 그 용어가 들어가면은 리포터를 못하기 때문에 그 용어가 사용을 안 했고 재선거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처음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계일보에서 먼저 종이신문에 제일 먼저 취재를 했고 그 다음에 SBS가 아마 긍정적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거시 미디어들을 여기에 관심을 끄는 데는 전 주요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3일인가 후에 이제 다시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진년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뭐 폭력을 쓰거나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여기서 토론을 통해서 너희들이 있을 곳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퇴출을 시켰습니다. 킬문 TV인가요? 킬문 TV 대표께서 아주 잘 발견해 주셨고요. 또 우리 인터넷 이렇게 찾아내는 분들, 사진 찾아내는 분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쉽지 않거든요.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평화롭게 잘 해결을 했습니다. 뭐 말씀하셨죠? 제가 좀 헷갈려 버렸습니다. 예. 뭐 하여튼 지금 2030한테 한 말씀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잘 해 오셨고요. 특히 이번 주가 대학생들 중간고사인데요.
아마 또 시험은 잘 봐야 됩니다.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저도 운동권이 있어가지고 뭐 2.0 미만을 3번이나 받아서 학사 경고를 3번이나 받았는데 어쨌든 또 취업할 때 많이 그 지장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졸업학점을 3.0 이상으로 높여놓으려면 시험을 잘 보시고요. 아마 내일이면 시험을 끝날이라고 보는데 시험 끝나고 다시 합류해서 이런 기회, 애국할 수 있는 기회가 평생에 한두 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와서 마음껏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면요. 대한민국이 다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아마 관심이 적었거나 레거시 미디어들이 외면을 해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좌파들과 북한, 중국의 대한민국 침탈 공작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종합일간지 기자로만 있을 때는 이 내용을 몰랐어요. 5년 전에 이제 스카이데일리에 와서 주필을 하고 그 당시 대주주께서 부정선거 관련된 사설을 좀 써달라 그래서 3달 동안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설을 하나 쓰면서 공부를 해갖고 제가 먼저 개봉이 됐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그 밑에 있는 우리 1만여 명이 넘는 기자들은 부정선거를 아직도 음모론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지금도 많은 기자들 기사를 보니까 통신사, 우리 국가기관 연합뉴스통신이라든가 이런 통신사 보니까 앞에 음모론자인 모스탄, 음모론자인 누구라고 이렇게 전제를 붙이고 시작하더라고요.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서 시작하는데 이제는 깨어나셔야 됩니다. 요번에 진짜 하나 드러난 것 뿐이지 하나가 아니라 요번에도 어제 여기 자유혁신당 주최로 여기 장미공원 앞에서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까? 눈을 좀 뜨십시오. 기자가 처음에 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습니까?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회 목탁이 되고자, 사회 소금이 되고자 기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초심으로 돌아가셔갖고요. 만약에 부장이나 회사 편집인이나 발행인이 보도 못하게 하면 싸우십시오. 여러분들 회사 다 노조 있지 않습니까? 저 노조 공정보도 하기 위해서 2번이나 해직됐었는데요. 공정보도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실을 그대로 있는 진실까지 안 가더라도 사실만 그대로 알리는 게 기자의 가장 큰 역할 아닙니까? 그거를 안 하려면 기자 그만두십시오. 차라리 포장마차라든 어디 가서 대리운전 하는 게 낫지 그런 신문사 그런 매체면 기자 그만두시고 저희가 아직 월급은 제대로 못 주지만 트루스데이를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자로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재교육을 해야 돼요. 완전 정신 재교육을 다시 한 다음에 제대로 기자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기자라는 직업을 떠나십시오. 돈 때문에 기자를 하려면 언론 그만두십시오. 그거는 기자라는 온갖 특혜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진짜 뭐 경제부 출입기자, 정치부 출입기자 선거 한 번 하면은 집 한 채 살 수 있는 촌지가 들어온다면요. 저는 거기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오염이 돼갖고 그런 것 때문에 부패해가지고 기자 생활을 하는 사람 그건 범죄자들입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유린되고 있고 선거가 유린되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고 외면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기자로서 자격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뭐 저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도리만 한 거예요. 제가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뒤늦게 기자생활 30년, 5년 이후에 이런 걸 보고 있는 거를 보도한 거일 뿐인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어쨌든 제 후배들, 언론계 지금도 현역에 있는 우리 후배 기자님들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성상훈 TV를 사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나와 주십시오. 나와야 변합니다. 나와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나와야 우리 먼저 진짜 저도 지금 60이 넘었는데요. 이틀 밤 새면은 힘듭니다. 힘듭니다. 진짜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여기 지금 일주일째 잠을 자고 있고요. 여기 전환희 선생도 여기가 2-4 앞인데요. 2-3, 4 요 근처에서 여기서 주무십니다. 여기서 모포 작업하는 거 여기서 지금 같이 끝까지 뭐 나서지 않고 여기서 애국운동하고 있는 우리 애국지킴이 2003년 청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셔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을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재를 지키는 거고요. 미래를 지키는 거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꼭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5.18은 민자운동 아닙니다. 5.18은 민자운동 아닙니다. 저는 북한학을 공부하면서 북한에 있는 그 문건들 70년째를 거의 다 봤고요. 5.18은 북한이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에 대한민국을 공산을 시키기 위해서 벌인 고도의 기획 작품입니다. 국군 복장을 하고 민간인을 위해서 총격을 가했고요. 민간인 복장을 하고 군인을 향해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500여 명이 몰려다니면서 예비군 무기고 44곳을 4시간 만에 털었고요. 그 국군 계엄군 24단이 지나가는 길목을 400여 명이 털어가지고 군용 차량을 압수하고요. 군인들을 포획을 했고요. 그 차량을 가지고 군납 차량을 만드는 아세아 자동차를 침탈해가지고 374대의 군용차를 탈취했고요. 아직 시중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장갑차 4대를 탈취했고요. 그 탈취한 군용 자동차와 무기를 가지고 공안사범들, 간첩들 200여 명을 포함해서 2천여 명이 수감되어 있는 광주 교도소를 습격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민주화 운동입니까? 이게 어떻게 민주화 운동입니까? 그리고 진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면은 그거로 애국심으로 자만해야지. 왜 돈을 받고 왜 자녀들에게 무한 특혜를 줍니까? 왜 몇 억씩 돈을 받고 왜 자녀들 공정한 경쟁이 아닌 특혜를 받고 공무원이 되고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교사가 되고 KBS 기자가 됩니까? 전한길 선생께서 사실은 그 뭐라 그러죠? 기존 체제에서 국사 선생님을 하면서 재수생들이라든가 수험생들을 위해서 진짜 쪽집게 강사로 일탈 강사를 하셨는데, 제가 어떤 기회가 돼서 5.18 특별판을 받고 그 녹음 뭐라 그러죠? 그 촬영 현장에 가서 한 30분 설명을 드리니까 무릎을 치시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대한민국 역사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30분의 생방송 하면서 그걸 들고 가짜 유공자 문제와 5.18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 배웠습니다라고 계몽이 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계몽이 되십시오. 제가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취재한 거에 의하면요, 지금 서울 시내 버스 주차장도 5.18 유공자 60% 가까이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민경욱 의원이 저희 세미나 때 와서 공개한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쉽게 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KBS 앵커 할 때 약간 국장급이라 그 시험을 통과한 20여 명의 수습 기자들, 그 뭐라 그러죠? 예비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봤답니다. 그래서 이제 1등부터 20등까지 쭉 성적을 매겼는데 1등을 98점을 줬답니다. 그리고 제일 못한 꼴찌, 물론 단순히 유능한 친구들이죠. 그 점수는 거의 뭐 90점대 받은 친구들인데 면접 시험을 1등을 98점을 주고 제일 못한 꼴등을 89점을 줬답니다. 근데 나중에 합격자 발표해 봤더니 89점 받은 친구가 합격을 했더래요. 어떻게 되나 알아봤더니 89점 먹은 수험생이 예비 합격자가 5.18 유공자라 10%를 더 받아서 99점으로 합격을 했답니다. 하나의 예인데 이게 모든 분야, 지금 국가고시라든가 정부에서 하는 거, 공기업이라든가 심지어는 사법고시를 포함해서요, 뭐 교사를 포함해서 심지어는 KBS나 연합뉴스라든가 이런 공기업은 전부 다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전한길 선생님 같이 그 국사 점수, 진짜 국사는 다들 공부 잘하지 않습니까? 만점 맞으면 20점이라 그러면은 꼴찌 받아야 16점인데 그 4점을 올리려고 1년 동안 재수를 하고 또 뭐 그 수십만 원의 돈을 들여서 학원 다니고 교재를 사고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들은 그런 걸 안 하고 5.18 유공자들은 그냥 10점을 그냥 날로 먹는 거예요. 10%를. 근데 여기 더 황당한 일이 있어요. 5.18 유공자로 된 사람 중에 자녀가 없는 사람 있잖아요. 남의 자녀들을 입양을 합니다. 돈을 또 주고. 양자. 양녀. 이 사람들도 5.18 유공자를 받으니까 5.18 유공자가 한번 되면 완전 논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우리가 추구했던, 우리가 3년 전에 하버드 대학에 나온 교수님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한번 유행한 적이 있잖아요.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접한 2030 청년들이 전 여기 나왔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 정의란 무엇인가의 영향을 받은, 2030의 영향을 받은 우리 나머지 40, 50, 아무리 과거에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 체제나 박정희 대통령 체제의 권위주의 체제에 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는 이제 과거로 이제 묻어놓고요. 이제 주사파 벗어나고요.
주사파든 공산주의든 이미 역사적으로 다 평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는 90년에 소련이 붕괴됨으로써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났고요. 주체사상도 김일성이 죽고 주체사상을 만든 황장엽 씨가 97년도에 대무로 망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북한학을 공부하면서 김정은이가 주체상을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주체사상을 접었어요. 북한에서도 주체사상을 접었어요. 지금은 김정은 주의로 갔어요. 뭐 달걀에도 사상을 주입하면 달걀로 바위를 깰 수 있다가 하는 이런 황당한 김정은식의 사상으로 새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북한도 버린 또 황장엽도 이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아직도 가슴에 품고 종교처럼 생각하는 우리 40, 50 조금 빠른 60 세대들은 이제 좀 벗어나셔서 자식들에게 귀를 여십시오. 엊그저께 대화 중에 아주 가장 예민한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65년생이랍니다. 저는 이제 62년생이고 82학번인데 아버지 세대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자유대학을 초창기에 건설한 우리 박준영 군이 아버지가 이제 저희 세대일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 세대인데 그래서 이제 좌파로 가 있는데 그거에 반발해서 말은 공산주의와 그런 걸 추구하고 있는데 실제 집에서 행동하는 거는 완전히 조국처럼 반칙을 하고 불법을 하고 그거에 반발해서 나왔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2030 세대 여기 나오신 분들이에요. 아버지들이 말은 반듯하게 하는데 뒤에서 하는 행태는 부정적이고 부패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권위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 독재라는 말에서 그걸 반발해서 민주주의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권위주의자가 됐어요. 자녀들에 대해 억압하고 독재하고 말을 듣지를 않고 강압하고 또 편법을 쓰고 그게 이제 조국 세대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조국 사태 때 깨어나갖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40, 50, 60들 좌에게 빠져있는 분들은 이제 좀 깨어나셔서 여기 나와 보십시오. 여기에 불이한 거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는 과거에 운동을 했다고 하는 민주운동을 했다는 것 자체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저도 국악반이라고 하는 운동권 핵심 서클에 있었고요. 독서 동아리 4군데 했습니다. 저도 가톨릭 학생반도 했고요. 후사도 했었고 또 비밀 독서 클럽도 했었고요. 다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동권 여러분들이 했던 공부 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건 아니에요. 왜? 대부분의 유물론에 근거하거든요. 근데 유물론에 근거하면 인간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돌멩이 하나 믿고 나무 하나 믿고 그거에 기대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유물론에 가깝거든요. 진짜 우리는 저는 최근에 이렇게 많이 느끼는데 진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전제하지 않으면은 인간의 삶 자체가 모임이에요. 절대 가치가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애써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야국 강식으로 강한 놈이 약한 사람 잡아먹고 죽이고 뺏고 하는 게 정당화돼요.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어차피 사상이든 이념이든 설정할 때 이왕이면 옳고 바른 걸 설정해서 같이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야지 힘센 놈, 권력 가진 놈 위주로 간다 그러면은 그건 사람 사이는 너무 삭막해지고 짐승 사이, 동물 사이로 가는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농반, 진반 얘기했지만은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이 노동을 하고 당의 인도를 따르면은 혁명을 가게 되면은 사람이고 반대로 노동을 하지 않고 당의 노선에 반대로 가면 반동. 그러면 동물로 간다 그래서 반동 취급하고 반동은 죽여도 살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게 지금의 좌익정부고 좌파정부고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지향해야 될지 이거 종교의 유물을 떠나서 최소한 유물론과 유심론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오른쪽으로 좀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님도 그동안 이 검찰을 하시면서 평생 범죄자들만 대했잖아요. 마주하는 모든 범죄자들만 대하시다가 혼자서 그 교도소에 들어가셔갖고 독방에 계시면서 침잠을 하시고 성경을 접하시면서 아마 종교가 생기셨다고 했는데 거기 굳이 가지 않더라도 지금의 이런 전쟁을 겪고 민주운동을 겪으면서 사유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유를. 저는 이제 문학도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아픈 경험이든 좋은 경험이든 이런 경험들을 좀 녹아내서
작품으로 쓸 생각인데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답게 살 것인가, 그 짐승처럼 서로 강한 놈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 것인가, 아니면은 그나마 이상적으로 착한 사람, 그것이 이제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진짜 악을 배제한 선한 존재를 설정해 놓고 그쪽으로 가면서 사는 것이 나은지 이렇게 설정하고 인생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제넘는 말씀이 좀 몰라요. 이건 저도 이제 60이 넘으니까 인생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거 다 차치하고요. 여기 오늘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아름다운데 오늘 낮에 아침에 보니까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아마 시험하고 겹쳐서 이렇게 그랬는데, 경찰들이나 여기 많이 돌아다니는 정부과 형사들이나 또는 좌파들이 뭐 언제 침탈을 할지 지금 노릴 겁니다. 그래서 많이 그 취약 시간이나 게 있는데, 그동안 아스팔트에서 애국 운동을 하신 분들 또는 집에서 유튜브나 다른 거를 통해서 애국심은 있는데 현장에 못 나와 보신 분들, 여기 되게 좋아요. 여기 나오셔가지고 산책도 하시고 부정선거, 재선거 이 구호도 좀 해보시고 태극기도 한번 흔들어 보시고 젊은이들 얼굴도 보시고, 여기 240, 30 청년들 되게 다들 예뻐요. 다들 멋있고요. 건장하고 그냥 다들 든든합니다. 여기 나오셔서 즐겁고 아주 아름다운 혁명하는데 동참하셔서 추억도 남기시고 어차피 잘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 게, 지난 6일 날 한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뭐 제가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 기사로는 썼는데요. 그 해외 교포들을 중심으로 정권 인수위원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아마 이 좌익 부정선거 독재 정권은 어떤 형태로든 오래 못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민주정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이것들이 지금 아마 국내외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아마 새 정부를 만들 때 같이 참여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 정부를 만들고 어쩌면 나아가서 새 나라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오셔서 역사적인 현장에 와서 같이 즐기십시오. 이제는 아마 많은 여기 유튜브들이나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경찰도 함부로 폭력을 쓰거나 이 정부도 함부로 진압하는 건 주저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전 세계 정부기관이나 눈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폭력을 사용 못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다치거나 뭐 폭력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는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거는 보장은 못했지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애국에도 보탬이 되고, 여러분들 나라의 민주주의도 지키고, 또 여러분들 추억도 쌓고, 또 자녀분들이랑 함께 와서 같이 그동안 이렇게 서먹서먹했던 그 가족 관계도 이렇게 돈독하게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일로 오십시오. 일로 오십시오. 여기가 주차비는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근데 뭐 한 2시간 해봤자 뭐 10,000원 안쪽이니까요. 그 정도 즐겁게 감당하시고, 그리고 여기 먹을 거 많아요. 물도 많고요. 무료로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일단 오십시오. 오시면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켜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자금이 없어갖고요. 자본이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5분 정도 기자교육은 해놨고요. 다들 직장 다녀요. 그래서 7분 정도가 계속 글을 많이 쓰시는데, 직장 다니면서 또 뭐 대리운전하고 야간에 경비하고 그러면서 밤에 글을 써요. 그래서 데스킹을 제가 밤에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금 10,000원씩 내주시는 분들이 지금 한 300분 정도 되는데요. 한 10,000분 정도 내주면은 그 외부 권력기관이든 그 기업의 압력을 받지 않고 자생적으로 우리가 스카이데일리에서 하려고 했던 공정보도 제대로 된 언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루스 데일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뒤에 한 달에 뭐 많이 하지 마십시오. 10,000원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식구가 돼 주시면 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로그인해서 회원 가입하시면 제가 기자 권한을 드려요. 그러면 10번의 기사를 써서 검증이 통과가 되면 제가 명함을 찍어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전 국민, 우리 5,200만 국민들을 전부 다 트루스 데일리 기자로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구속이 가급적 안 되길 바라지만, 구속이 되면은 뭐 다른 대안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여기 있는 2003년 청년 지키고 부정선거에서 우리 민주주의 참정권 지켜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